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뭐 보관하기 위해서 지속되는 힘이 다 수의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셔요. 무엇인가가 보관돼서 지속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대상들을 환치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통변이에요. 통변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를 보관이나 지속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서는 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런 걸로 환치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으셔야죠. 그런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관되고 유지돼야 자산이죠. 그잖아요? 이게 왔다가 그냥 금방 사라지면 그걸 자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가치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축적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렇게 환치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런 자산이나 뭐 자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어떠한 형태로 조절돼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가 한한 형태면은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할까? 수가 난하면은 이들은 또 어떤 가치를 가질까? 이렇게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수가 자산이 되기도 하고 정보가 되기도 해요. 책들 보시면은 오행을 물상으로 분류해 놓은 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죠. 근데 왜 이랬는가는 의문스럽지도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본적 바탕은 보관되는 거예요. 분류된 상태를 일정 부분 보관하고 있다 이거죠. 그걸 어떤 형태로 쓰는가,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 정보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료를 수집해야죠. 그러니까 자료 수집. 그러니까 이 작용이 모임이잖아요. 모으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모여 들어서 그게 어떻게 분류되든지 그게 정제되든지 또는 그 모인 상태로 그냥 유지되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겠죠. 그러면 수의 에너지는 이렇게 모이는 것, 모이게 하는 힘,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응집력이라고. 그래서 응집하게 하죠. 그러면 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주변의 에너지가 이 수로 응집되겠죠. 수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죠. 화는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열돼서 확장돼 가죠. 그걸 반대로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청력이라고. 서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을 얘기하죠. 이건 화의 힘이죠. 자, 그러면은 수가 발달돼 있다면은 이렇게 취집하는 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힘이 발달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너지만
또는 그런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한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수의 역할을 하죠.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모이는 거죠. 예. 이 상태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다 자기가 원하는 유형에서 가공을 하겠죠. 이건 가공하는 자의 몫인 거예요. 이걸 가공을 해야 인포메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냥 데이터는 누구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조금만 자기가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전환시키려면은 이거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요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것을 그냥 아는 거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아는 거, 데이터를 모아놓은 상태만으로는 전환하는 것은 안 돼요. 데이터를 그냥 수집한 거죠. 내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 데이터 가치를 가공해서 바꾸는 사람이 볼 때 그게 뭔가 자본 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되는 거지, 그걸 가공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데이터를 모아도 그건 전환되지 않죠. 그럼 이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요게 중요하다고요. 시간이잖아요. 가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은 블랭크죠, 그죠? 비워놓은 거. 이게 수라고요. 그러니까 수의 에너지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모은 상태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잖아요. 책 보고 선생 강의를 듣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 모으는 것으로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 지식으로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를 구분한다면 그냥 지식에 머무는 거죠. 그러한 지식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만 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수집한 걸 기억이라고 했죠. 그죠? 공부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라고 하는 창고 캐비넷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의 기억장치는 뭐겠어요? 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예. 우리는 검색해도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검색을 잘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개념들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 오려면은 요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많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요. 블랭크를 만들어서 잘 비워서 같이 전환을 하는 사람, 수를 잘 쓰는 사람, 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수가 사단을 얘기할 때에 저 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 지혜로워야 뭘 만들어요? 시, 비를 가릴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시, 비를 가릴 수 있어요. 시, 비를 가린다는 건 우리 1차원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은
옳고 그름만이 시비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가치 실현하는 것. 요거죠. 그러니까 수를 통하지 않고는 블랭크를 통하지 않고는 각성이 안 된다. 우리가 오행으로 수를 얘기하는 것의 부분을 이것을 무엇으로 환치할 수 있을까? 이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적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역학 공부하는 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통변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보관력, 지속력, 또 정이라고 하는, 이 정은 이 지속력이잖아요. 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유지시킬 수 있는 기본 베이스에서 요구되는 힘이죠. 그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잘 갈무리 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것이 사주에서, 그 명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제시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꼭 사주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 현상이라든지 그냥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서 저 사람은 수를 어떻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가 그런 에너지가 잘 돼 있다면은 응집하는 힘이 아주 잘 돼 있다는 뜻이고요. 응집한다, 취집한다,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그런 현상들로 일어나는 것, 그럼 명의 수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뭘 잘하겠어요? 이게 끌어들이는 걸 잘하겠죠.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대상에 접근해서 뭘 하는 것보다 대상이 본인한테 오게끔 하는 이런 에너지가 수의 본질적 에너지죠. 그래서 이게 잘 돼 있는 형태, 수의 에너지로 저게 잘 돼 있는 형태, 그러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은 응집시켜서 보관, 유지하는 힘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적응을 하는 힘이에요. 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그 상황의 모양에 자신을 맞춰요. 자신의 모양을, 상황을 끌어들여서 그게 자기 모양의 외부의 조건들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모난 그릇이면 네모난 거에 자기를 맞춘다고요. 동그란 그릇이면 동그란 모양으로 자기를 맞추죠. 이건 적응력을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한 수가 적응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죠. 수라고 해서 다 적응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수라고 해서 다 응집력이 강한 게 아니고요. 응집된 상태와 응집돼 있는 상태와 응집을 하려고 하는, 응집의 에너지가 막 발현돼서 응집으로 진행되는 형태의 수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수의 한난 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응집력이 강한 수는 어떤 수예요? 응집력이 강한 수. 자, 한난 조습으로 얘기한다면은 한한 수는 응집된 상태예요. 그죠? 응집력이 지금 최대한 발휘돼서 더 응집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꽁꽁 얼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꽁꽁 얼어있으면은 응집 에너지가 지금 다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난한 수 같으면은 응집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응집 가능성이 강한 형태, 이게 난한수라고요. 그럼 난한수는 응집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침착되잖아요.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하는 수라고 하는 의미는 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한수가 윤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한수는 윤을 하려고 해도 윤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난한수여야죠. 자, 개수가 축월에 났어요. 개축 일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한한수잖아요. 한한수니까 이 수는 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응집돼 있어요. 그러면 그 덩어리 지어져 있는 상태, 뭔가 그 응집해서 덩어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강한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 에너지가 응집돼 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쓰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런 걸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미월의 개수면은 난한수죠. 이거 뭐 한다고요? 윤한다고요. 윤하는데 적합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촉촉하게 적신다, 부드럽게 한다, 뽀송뽀송하게, 윤하는 것도 뽀송뽀송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난한수의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바라보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라고 해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침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는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를 물상으로 또 전환하면은 도둑, 암행, 그런 거잖아요. 몰래 하는 것, 남들 모르게 잠행하는 것, 그 이면으로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이잖아요. 소리 없이 빠져나가죠. 소리 없이 들어오죠. 수의 힘이라고. 화는 바시락 소리가 나잖아요. 화는 자기는 조용조용히 온다고 해도요, 시끌벅적지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투력이 강한 수는 어떤 수일까? 이건 습해야죠. 수가 슬쩍 스며들죠. 상황이나 환경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적응해요. 그러면 조한수는 안 되죠. 침투력이. 조한수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악조건이더라도 끝까지 그 자기 형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월의 임수면은 습한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게 개수에 비해서는 조한 수인데 계절의 개념으로 보면 습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침투한다고요. 소리 소문 없이 적응하죠. 주변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팔 담그고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한 계절의 임수잖아요. 수월의 임수. 그럼 여기는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영역 침범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모양을 갖추고 있으려고 한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의 본질적 성정을 환치시켜서 물상적 접근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환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적용을 못 하죠. 통변을 해야 되는데 원리를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죠. 전환해서 상황에 맞게. 이것만 잘 돼 있다고 해서 사주를 잘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수라고 하는 가치를 원리적으로 통하는 수의 원리를 공부해 놓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전환시키는, 환치시키는 공부들을 꼭 하셔야 돼요.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고요. 십간, 십이지지 이런 공부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확장 가능하고요. 내담자한테 맞는 통변을 하실 수 있어요.